일본의 제품을 팔고 싶은데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채널이 어디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편의점을 떠올리실 거예요. 일본 편의점은 단순한 소매점이 아니에요. 하루에 수천만 명이 반 일본 소비자와 가장 밀착된 유통 채널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입점을 시도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누구한테 연락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까지 보시면 일본 편의점 입점의 구조부터 바이어 접근법 체인별 전략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숫자로 이 시장의 무게감을 느껴보실게요. 일본 프랜차이즈 협회, 일본 후랑 강해행 협회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 편의점 점포수는 5만 5천 개에 달해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한국 전체 편의점 점포수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이에요.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일본은 사실상 편의점 밀도가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여기에 연간 총 매출은 수십조 엔 규모로 다닐 소매업체로는 슈퍼마켓과 함께 일본 유통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어요. 일본 소비자는 평균적으로 여러 차례 편의점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채널에 입점한다는 건 단순히 진열대 한 칸을 얻는 게 아니라 일본 소비자의 일상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제품 자체는 자신 있는데 일본 편의점 입점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순간 벽이 느껴지는 것이요. 담당자 연락처를 찾기도 어렵고 겨우 먼저 일본 법인이 있어야 한다, 일본어 라벨링이 완료돼 있어야 한다는 말만 돌아오는 상황 말이에요. 사실 이건 여러분이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일본 편의점 입점 프로세스 자체가 외부에 잘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진짜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정보의 공백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하나씩 열어볼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쉽게 설명할게요. 일본 편의점은 겉으로 보면 각 점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지만 입점 결정은 전부 본사 바이어가 해요. 즉 아무리 지역 점장과 친해져도 입점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본사 바이어는 우선 이 제품이 우리 체인의 카테고리 전략에 맞는가를 가장 먼저 봐요. 좋은 제품이라도 이미 해당 카테고리가 포화 상태이거나 방향성과 맞지 않으면 심사 자체를 통과하기 어려워요. 심사를 통과하면 일부 지역이나 특정 점포에서 테스트 판매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전국 전개 여부가 결정돼요. 이 흐름을 이해하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져요. 바이어 미팅 전에 반드시 갖춰야 할 것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일본어 라벨링이에요. 일본 식품위생법은 성분 표기 알레르기, 항목 보존, 방법 제조자, 정보 등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 바이어 미팅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일본 내 수입업자 또는 현지 법인이에요. 편의점 본사는 직접 해외와 계약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일본 내 창구가 있는 파트너사를 통해 거래해요. 세 번째는 JAN, 오덱 즉 일본용 바코드예요. 한국 바코드와 다르게 일본 GS1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편의점 POS 시스템에 등록이 돼요. 이 세 가지가 준비된 다음에야 비로소 바이어 접촉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일본 3대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소는 각자의 전략적 색깔이 달라요. 세븐일레븐은 PB 상품이고 독자적인 품질 기준이 엄격하기로 유명해요. 외부 브랜드 입점 허들이 가장 높은 대신 입점에 성공하면 안정적인 판매량이 보장되는 경향이 있어요. 패밀리마트는 상대 트렌디하고 외부 콜라보에 적극적인 편이에요. 특히 한류 K컬처 관련 상품에 열린 태도를 보여온 사례들이 있어요. 로소는 건강 내추럴 카테고리와 고가 식품 라인의 강점,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원하는 한국 브랜드에 맞는 접근 채널이 될 수 있어요. 내 브랜드가 어느 체인의 방향성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전략의 그러면 실제로 바이어에게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일본 내 유통 파트너사 확보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점 본사는 해외 브랜드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일본 내 수입업자나 식품 도매상을 통해 창구를 만드는 게 현실적인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는 BEB 전시회 활용이에요. 매년 3월 도쿄에서 열리는 FODX Japan은 일본 최대 규모 식품 전시회로 편의점 바이어들이 직접 참관하는 자리예요. 한국관 또는 단독 부스로 참가하면 바이어와 대면할 기회가 생겨요. 세 번째는 체인 맞춤 제안서예요. 일본 바이어는이 제품이 우리 고객에게 왜 필요한가를 데이터로 보여주길 원해요. 한국 시장 성과 자료, 일본 유사 트렌드 연계의 시뮬레이션을 담은 자료를 일본어로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전국 입점을 요청하기보다 테스트 판매를 제안하는 것이 훨씬 통과율이 높아요. 지금까지 일본 편의점 입점의 구조준비 사항 체인별 차이 바이어 접근 방법까지 한 번에 훑어봤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이거예요. 일본 편의점 바이어에게 팔아야 하는 건 제품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신뢰예요. 일본 비즈니스 문화에서 거래 관계는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요. 첫 미팅에서 계약을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초기 접촉부터 실제 테스트 입점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가 많아요.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단계별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에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과정에서 실수하면 치명적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일본 편의점 입점에서 이 실수들은 한 번 하면 회복이 어려운 것들이에요. 가장 흔한 실수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바이어에게 먼저 거예요.
일본 비즈니스에서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라벨도 없고 일본어 자료도 없는 상태로 접근하면 준비가 안 된 회사라는 인식이 박혀요. 두 번째로 많은 실수는 세 체인에 동일한 제안서를 보내는 거예요. 앞서 설명했듯이 각 체인의 전략이 다른 만큼 제안서도 반드시 맞춤화해야 해요. 또개별 점포 점장을 설득해서 하려는 시도도 절대 통하지 않아요. 점장은 입점 결정 권한이 없고 오히려 본사와의 관계를 꼬이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지금 여러분의 준비상 한번 점검해보세요. 일본 편의점 입점은 복잡하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반드시 길이 보여요. 오늘 영상에서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 입점 결정은 본사 바이어가 한다. 둘째, 라벨 파트너 바코드 세 가지 준비 없이는 시작도 안 된다. 셋째, 체인별 전략에 맞춤 접근이 성공의 열쇠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추천드릴게요. FODX 재팬 참가 일정을 확인하고 일본어 제품 라벨 검토를 전문가에게 의뢰해보세요. 이 두 가지만 해도 입점 준비의 절반은 시작된 거예요. J마켓에서는 앞으로도 일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실전 정보를 계속 전달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